이 드롭다운은 여기처럼 드롭다운 메뉴를 이런 식으로 CSS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디자인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호버했을 때, 마우스를 위에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큰 이미지가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 기본 드롭다운을 보면은 먼저 이제 드롭다운 박스를 먼저 이제 만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드롭다운 내용을 드롭다운 컨텐트, 드롭다운 컨텐트, 이게 두 가지 클래스명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디스플레이 none,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건 앞에서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평소 안 보이다가 마우스 올라가면 보이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드롭다운 클래스 위에 호버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그 컨텐트가 이렇게 블락이 되도록 보이게 한다 이거죠.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것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마우스를 한번 먼저 오른쪽 화면을 보고, 여기 마우스 오버미 위에다 올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라는 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마우스가 벗어나면은 헬로 월드 이게 사라지고. 자,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는 먼저 이런 리퀘어먼트가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고 이걸 이해하지만 실제는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리퀘어먼트 디자인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역순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순에 익숙해지기 바라고, 또 이쪽이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부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실제는 다른 많은 것들, 앞에서 배운 것들, 또 앞에서 배울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전체가 복잡해지기 전에, 복잡도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히 각 각각의 이런 속성이라든가 어떻게 드롭다운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 우리가 배워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바디 부분, 기본 콘텐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H2,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이 부분 마우스 오버미, 이 부분이 바로 이 영역 div, 디비전 영역 부분이죠. 영역 부분을 이렇게 또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여기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호버했을 때, 마우스가 위에 올라왔을 때 또 다른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div를 이렇게 쓴 거죠. div. 자, div 안에 이렇게 클래스 이름 드롭다운 컨텐트라는 div 영역 안에 헬로 월드라는 게 이렇게 평소 있는데 이게 안 보이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버미 여기 있고 스펜으로, 그 다음에 그 드롭다운으로 헬로 월드가 나오게끔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드롭다운 컨텐트가 여기서 본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none이죠. 자,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 위주로 주로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다 또 다시 설명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Z인덱스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데, 이걸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없애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 위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건지,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 드롭다운 컨텐트의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꾸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디스플레이가 만약 없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게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안 보여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블록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 CSS만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밑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배운 포지션 렐러티브라든가 앱솔루트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자,
그 다음에 메뉴를 한번 보겠어요. 드롭다운 메뉴. 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UI, UX 측면에서 이런 메뉴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죠. 평소 안 보이다가 마우스가 올라갔더니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린 A 태그들을 써서 리스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 마찬가지로 블록을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건지 역순으로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할 건지 CSS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 그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기본 내용을 바로 소스 쪽으로 가서 여기서 앞에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바디 부분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디 부분을 보면은 먼저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바디 부분 H2 헤딩 부분 패러그래프 있고 그 다음에 div 드롭다운이 있죠. 이 드롭다운에 앞에서 같은 테크닉으로 드롭다운 위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일단 드롭다운의 클래스로 이렇게 드롭다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이렇게 필요한 버튼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역이 div 영역이 이렇게 있다. 그 영역은 저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써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하이퍼링킹이 걸려 있는 A 태그들을 써서 이렇게 링크 1, 2, 3를 보여주고 있죠. 자, 링크 1, 2, 3. 자, 이것을 보면은 하이퍼링킹이 걸려 있고 링크 1, 2, 3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버티칼리 이렇게 보여주려면은 우리가 A 태그 금방 봤던 것들을 div 영역을 쭉 전체를 쭉 처음부터 보면은 드롭다운 버튼에 대한 것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포인터는 이렇게 나오는 손 모양으로 나오는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롭다운이라는 div 영역 여기 이 영역이었죠. 거기에 포지션 렐러티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렐러티브를 써야 그 다음에 앱솔루트가 그 영역 안에서 의미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그 리스트 되는 이런 거 드롭다운 리스트는 먼저 디스플레이를 써서 none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론 구현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쓰고 여기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하는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꼭 이것이 유니크한 예는 아니지만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Z 인덱스는 여기서 뭐 안 쓰더라도 이렇게 드롭다운 리스트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것과 연관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드롭다운 컨텐트. 드롭다운 컨텐트에 속한 A. 드롭다운 컨텐트가 보이는 거죠. 드롭다운 컨텐트가 속한 A가 기본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자, A가 호버가 됐을 때 자, 호버가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고 A가 이렇게 호버가 됐을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 A 태그의 호버가 됐을 때 그것도 이렇게 섬세하게 또 바꿔주려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속성 그다음에 속성 값을 이렇게 디파인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드롭다운 콘텐트를 이렇게 한 것이 이거고, 금방 봤던 거고, 드롭다운 이것에 대한, 호버. 그러면 그것에 속한 이 클래스명, 이건 클래스명이죠. 드롭다운 콘텐트란 클래스명. 그것이 이제 블록으로 된다. 보여준다, 이 말이죠. 보여준다. 그 다음에 드롭다운, 그 버튼도 이렇게 컬러가 호버가 됐을 때 바꿔지고 또 드롭다운 이렇게 호버가 됐을 때 이 콘텐트도 드롭다운 콘텐트도 이거죠 이것들도 보여지고
자, 여기서 보면은 드롭다운, 아까 앞서 봤던 거 다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밑에는 뭐 앞에서 배운 그런 내용이니까, 마이너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자, 클래스 어떻게 정의할 건지, 디파인 할 건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어요. 콘텐트는 제일 처음에는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넌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호버가 됐을 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렇게 드롭다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오른쪽에 드롭다운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유심히 보면은 레프트 할 때는 이놈들이 그 왼쪽으로 얼라인이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길게. 그 오른쪽에 이거 할 때는 오른쪽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라이트 오른쪽으로 얼라인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섬세하게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본 구조를 바디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까지가 그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부분을 지금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자, 앞에서 같은 요령으로, 자, 클래스 전체에 대한 클래스명,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위에 마우스 올라왔을 때 나타날 또 div, 앞에서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저 처음에는 이제 스타일을 left 제로,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걸,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right 제로로 바뀌겠죠. 자, 플로트도, 이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을 썼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얘처럼 인라인을 썼기 때문에 인라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주의 깊게 보면 되겠어요. 플로트 이거 레프트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한 것은 여기서 오른쪽에 따로 영역이 있죠. 그래서 div 영역을 따로 이렇게 잡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플로트가 라이트죠. 그래서 라이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 버튼이 있고, 위에 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플로트의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드롭다운 컨텐트 했을 때, 이것들이 나타날 또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어떻게 표현될 건지, 이 클래스에서 드롭다운 컨텐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롭다운 컨텐트를 위로 쭉 올라가면은, 드롭다운 콘텐트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앞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디스플레이를 넌으로 하고, 드롭다운 전체에 대한 그 싸워 있는 거, 그건 이제 포지션 렐러티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인라인 블록이라고 한 부분, 디스플레이에서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테이블도 있지만, 테이블 모양으로 하는 테이블도 있지만, 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과 블록의 특성을 짬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혼합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넌, 이걸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플렉스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테이블 뭐 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설명이 전체적으로 계속 뒤에까지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좀 무시하고 블록이라든가 뭐 다른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인라인 블록이라든가 인라인으로 바꾸어서 그 변경되는 결과를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처럼 이제 그 A 하이퍼링킹 된 것들에 대한 스타일링, 호버가 됐을 때, 그것의 호버가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는 거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드롭다운 호버가 됐을 때 콘텐트 드롭다운 이 콘텐트가 나오게끔 하는 디스플레이 블록, 버튼도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바뀌죠. 버튼도 여기에 표현했고,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 버튼을 확실하게 좀 컬러를 더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스타일 플로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니까 뒤에서 뭐 클리어한 게 없죠. 그래서 플로트가 전체적으로 작용하니까 플로트 여기는 라이트가 되겠고 이러면 플로트 레프트가 되겠어요. 위에서 스타일 여기 속성과 값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 다음에 드롭다운 이미지. 자, 이렇게 위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호버가 됐을 때, 자, 소스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먼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보면은, 바디 부분의 콘텐츠를 보면은, 드롭다운 이미지가 H2 헤딩이 있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또 div를 써서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먼저 나타날 뭐 이미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콘텐트 영역을 위한 또 div를 따로 정의해서 그 안에 또 보여줄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으면 되겠죠.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게 이미지, 그리고 이것을 전체 이렇게 담는 컨테이너인 div,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걸 호버가 됐을 때 그걸 담고 있는 div, 이것이 이 속에 임베디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미지도 이 div에 임베디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에서 이제 스타일을 부여하는데 그 div에 각각 클래스명을 줘서 하나는 드롭다운 전체 컨테이너는, 그 밑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그것은 드롭다운 컨텐트를 포함한 그것은 드롭다운 컨텐트라는 클래스명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또 밑에 이렇게 또 제목을 밑에 설명을 디스크립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디스크립션 클래스명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주로 이 두 가지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 컨텐트. 앞서 봤던 그 요령으로 드롭다운 렐러티브, 드롭다운 컨텐트 앱솔루트. 그다음에 Z 인덱스는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Z 인덱스 잘 아니까 넣고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혹시 좀 아직 복잡도가 많은 것들이 막 한꺼번에 포함되면은 좀 여러분들 혼동될 수 있으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보고 싶으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좀 빼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박스도 뭐 섀도우를 준 거죠. 섀도우 준지 안 준지 희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섀도우를 확실하게 더 주고 싶으면은 변경해 보면 되겠어요. 자, 드롭다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호버가 됐을 때 그 클래스명 드롭다운 컨텐트 그걸 이제 블록으로 바꿔주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넌이었지만 그 같은 요령이죠. 핵심은 이거죠. 결국 나타나게 하고 없다가 나타나게 하는 거. 디스플레이 넌이었다가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드롭다운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바 이런 것을 많이 또 우리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홈, 뉴스, 그 드롭다운 이쪽에 이제 더 많은 링크들이 있는 거.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인티그레이션 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부분 배웠던 레고였던 블록들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복잡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야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인티그레이션 되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분 배우지만 한편으로는 인티그레이션 됐을 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먼저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바디 안의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거꾸로 이쪽 이런 걸 우리가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역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되겠어요. 자, 이 중에 이제 특별히 드롭다운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자, 드롭다운. 여기 자바스크립트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아직 안 배운 단계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 빼고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드롭다운 컨텐트 그걸 전체를 싸고 있는 드롭다운, 또 이런 것을 리스트, 언오더드 리스트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리스트는 이제 블록이니까 그것은 이제 인라인처럼 이렇게 플로트 시켜야 되니까 플로트 레프트로. 자, 그래서 이 리스트를 블록인데 인라인처럼 하면서 어떤 인라인 블록이 아니고 그냥 인라인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럼 이쪽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위에 높이가 줄죠. 그러니까 블록을 써야만이 그 높이까지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블록과 인라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실제 응용할 때 잘 이해를 해서 응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그냥 블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이 홈, 뉴스, 드롭다운이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블록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인라인 블록으로 원래대로. 자, 여기서 이제 리스트에 A 호버 했을 때 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속한 드롭다운이라는 클래스명. 리스트에 속한 드롭다운 클래스명. 자, 밑에 쭉 한번 보면 리스트에 속한 드롭다운 클래스명. 자, 이거죠. 드롭다운. 이거죠.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빼고 해도 되겠어요. 빼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빼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구현한다. 자, 그래서 뒤에서 나올 부분, 배울 부분이 앞에 중간중간, 안 써도 될 부분이 가끔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배제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갤러리. 자,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이 포함시켜서 갤러리로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CSS를 이용해서 할 건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미지의 결과를 한번 보면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선 보더 라인이 좀 바뀌고 그런 약간의 그 차이를 이렇게 디자인상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그걸 어떻게 CSS로 디자인할 건지. 자, 이미지 갤러리. 자, 이런 소스를 실행시키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돼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그 화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해서 화면 조절을 한번 해보면은 화면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폭이 이제 넓기 때문에 한 호라이전털 라인 호라이전털 이쪽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폭이 좁으니까 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은 더 좁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리스폰시브하게 보여지는 디자인을 우리가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응용하면 되겠어요. 자, 바디 부분을 먼저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바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div 엘리먼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div. 맨 왼쪽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iv 두 번째 거. 이렇게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전체 이미지가 4개니까 이 4개의 div 영역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그런 것들도 조금 섞어서 A 태그, 그 다음에 이미지, 이도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하이퍼링킹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게 하이퍼링킹이 걸려 있다는,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걸 클릭했을 때는 이제 이 큰 화면으로 갈 수 있게끔 하이퍼링킹 시켜주고, 그래서 원래 큰 이미지도 이렇게 두고, 여기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에, 윈도우에,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넣어두고, 하는 것들을 전체를 하나의 div 영역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스타일들을 위에 넣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호버라든가 앞에서 사용했던 이런 것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요령이니까 그걸 이용하고, 플로트도 이렇게 플로트가 되도록 이렇게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유스를 100%로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걸 100%로 해야 필요한 이렇게 사이즈가 넓이가 있을 때 그걸 이제 풀로 이제 활용하는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어요. 위스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하이트는 이제 오토로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이런 식으로 오토로 하면 되겠어요. 하이트는 위스가 이제 줄어들면은 하이트는 거기에 맞춰서. 자, 다른 내용 전체적으로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해서 4개의 div 영역들이 있다. 자, 다른 애들을 한번 참조해보고.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이건 이제,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해보고, 생략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해보고, 나중에 퀴즈라든가 시험 문제에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attribute selector. 자, attribute은 이제 속성이죠. CSS의 attribute. 원래 이제, CSS는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HTML의 어떤 attribute,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HTML 엘리먼트가 있고 애트리뷰트이 있죠. 그래서 HTML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셀렉션을, 특별한 걸 셀렉트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바로 HTML 애트리뷰트이 되겠어요. 자, 애트리뷰트는 자, 이렇게 이거죠. 실제 예를 보면은, 자, A 태그 밑에 태그를 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애트리뷰트이죠. 애트리뷰트. A의 또 타겟. 이런 것들이 다 attribute. CSS의 property 속성하고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이게 attribute이다. 이 attribute를 선택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택자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attribute select가 되겠어요. 자, attribute select는 이렇게 value 없이도 할 수 있지만 value를 가지고 하는 경우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애트리뷰트 있는 선택하는데 그 중에 블랭크인 것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한다. 이렇게. 이건 블랭크예요. 이것만 블랭크, 타겟이 블랭크죠. 다른 것들은 이제 타겟이 없거나 다른 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불필요한 것들 탭을 좀 닫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ribute 이런 식으로 select 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점이 이 부분인데, 자, 이렇게 어떤 값, 또 이것은 이제 이렇게 tilde 이걸로 표현된, 이것은 물결로 된 이거 있죠. 이런 특별한, 이게 명시된 value를 포함하는 그런 attribute. 자, 여기서 value를 포함하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flower라고 이렇게 여러 개가 flower를 담고 있는데, 자, flower, 타이틀에 flower 이렇게 있죠. 플라워 있는 것들만 이렇게 보더 스타일링을 한다. 이렇게 옐로우로. 자,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특별한 엘리먼트 또 특별한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여기서는 이렇게 앞에
파이프라인처럼 되어 있는 이것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팅 유트, 이 값으로 시작하는 거. 자, 그래서 탑으로 시작하는 거. 그것만 이제 선택적으로 골라서 여기서 탑을 했을 때 이렇게 탑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별도로 분리된 것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것은 여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대시 이런 것으로 분리되거나 한 것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 탑이.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걸로 시작하는 거, 이 값으로 시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하고 이제 틀리게, 약간 틀리게, 이것도 포함한다. 앞에서는 이건 포함 안 됐죠. 단어가 별도로 분리되었어야 되는데, 대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무조건 그 뒤에 바로 대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탑만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시작한다면 다 적용한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달러 사인이 붙은 것은 끝났을 때, 테스트로 끝났을 때, 이렇게 테스트로 끝났을 때.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옐로우로 하는 스타일링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값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서 명시한 값을 te 하면 te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te를 포함하고 있다. 자, 여기 이거죠. t. 자, t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는 없죠.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스타일링이 그런 경우에 부여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attribute selector는, 폼에 또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 id하고 클래스를 쓰지 않고, id하고 클래스 쓰면 그 방법 쓰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이 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스타일링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attribute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자, 여기 보면은 input 타입은 텍스트, 타입이 텍스트, 타입이 버튼인 것은 이런 스타일. 자, 타입이 여기 타입이 여기 있죠. 타입이 텍스트. first name type text.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이제 타입이 버튼이니까 여기 이런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개인적으로 또 실습을 하면서 자,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이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걸 또 이용하면서 해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SS 폼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HTML만 가지고 폼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디자인상 어떤 멋있게 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CSS를 가지고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이제 이 마우스가 이게 클릭했을 때 그걸 이제 포커스하는 건데 포커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포커스를 했을 때 자, 한번 보죠. 소스를 자, 금방 본 것처럼 여기에 기본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HTML에서 했던 것처럼 그건 이제 별 어려움이 없는데 플레이스홀더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는 거. 자, 여기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스타일링 할 건지 여기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앞서 배운 attribute selector라든가 또 select element 자체에 대한 어떤 디자인, submit에 대한 디자인.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인풋 필드를 보면은 이렇게 길이를 그 리스폰시브 디자인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화면이 늘어나면은 더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유스를 100%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다른 것들은 참조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패딩을 좀 더 넣어서 인풋 필드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면은 거기에 패딩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보더박스 이 박스 사이징을 보면은 이 부분을 만약 생략하고 한번 보죠. 생략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뒤에까지 이렇게 쭉 연이어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유스를 100% 하고 보더박스를 앞에서처럼 이렇게 박스 사이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끝까지 잘 보이겠는데, 만약 그런 부분을 안 쓰면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디자인상 어떻게 세련된 면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스 100% 쓰고, 그 다음에 보더박스는 박스 사이징,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결국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이렇게 믹스가 됐을 때,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이제 복잡도가 올라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봐야 될지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각각을 잘 이해하고 또 인테그레이션하는 기술까지 익혀서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보더 프로퍼티. 자, 박스 사이징 썼죠. 박스 사이징 안 쓰면은 앞에서처럼 좀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만, 바텀 보더의 밑에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선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더 바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인풋에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그 다음에 포커스드 인풋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포커스라는 것은 마우스가 이 인풋 필드를 클릭했을 때 그것이 바로 포커스라는 거고, 밖에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건 블러라고 한다. 블러. BLUR. 블러. 자, 이렇게 포커싱 했을 때 디자인을 틀리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포커스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호버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포커스. 앞에는 호버였죠. 호버. 마우스가 단순하게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셀렉터를 쓰고 거기에 이런 포커스라는 슈도 클래스를 써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슈도 클래스죠. 다른 앞에서 배운 호버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콘을 서치 검색한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콘, 서치 아이콘인데, 이걸 넣고 싶다면 이제 그 디자인상 뭐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이 아이콘, 이것에 관련된 건데, 포지션, X축, Y축으로 어느 정도 어디서 나타날 건지. 그 다음에 no repeat. 만약 이걸 리피트 한다. 백그라운드니까, 이제 백그라운드죠, 이게? 백그라운드가 리피트 한 건데, 만약, 노 리피트인데, 리피트 한다 하면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앞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이렇게 잘 섞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뒤에서 배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건데, 한번 먼저 보죠. 서치 하겠다고 누르면은, 이게 쭉 칸이 늘어나죠. 이것은 이제 트랜지션 프로퍼티가 있는데, CSS3의 어드밴스드, CSS3 어드밴스드를 한번 미리 가보면은, 나중에 이 튜토리얼 끝나고, 어드밴스드 트랜지션 여기 있죠. 트랜지션. 거기서 배울 내용이 여기 소개됐는데, 다른 앞에서 뭐, 갑자기 그냥 뒤에 배울 내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CSS3 또는 CSS 어드밴스드로 이름이 바뀐 트랜지션에서 우리가 배울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 사이즈, 리사이즈라는 것은 이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를 이렇게 리사이즈를 못하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 리사이즈를 이 부분을 빼면은 디폴트가 리사이즈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게 주입계 보기 바랍니다.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것을 넌으로 원래대로 하면 이건 변경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select 메뉴에 대한 스타일링. 자, select 메뉴에 대한 스타일링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select에 대한 스타일링을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select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자, 여기서 select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런 폼도 만들 수가 있겠고, 앞서 배운 것들이죠. 단지 거기에 이제 select에게 스타일링을 부여한 거예요. 자, 인풋 버튼. 이런 버튼들, 타입이 버튼, 여기에 이제 또는 타입이 submit, 타입이 reset, 이런 버튼들이 있죠. 여기에 스타일링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그것 또는 이것 또는 뭐 여기는 똑같이 이런 스타일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리스폰시브 폼. 리스폰시브 폼은 항시 데스크탑 PC의 스크린 사이즈와 관련된 거예요. 스크린 사이즈, 패드의 스크린 사이즈, 스마트폰의 스크린 사이즈가 가변이 변경이 되더라도 거기에 한번 보죠. 그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자, 여기 조금 변경되는 거 보이죠? 뭐 이런 last name, 뭐 first name 이런 것들이 화면 사이즈가 적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쭉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지만 이게 화면 사이즈가 넓이가 폭이 커지면은 그걸 밑에 표현할 필요 없이 옆에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responsive 앱 디자인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종합하는데 박스 사이징을 전체 박스 사이징을 쓰고 그래서 들쑥날쑥하지 않고 균일하게 보이도록 박스가.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셀렉트 이런 거 텍스트 에리어는 전체 또 이런 스타일링을 하고 레이블에도 네, 플로트 인풋은 플로트 라이트 서밋 플로트 라이트 그 다음 호버 됐을 때 컨테이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컬럼 25%, 컬럼 75%. 이건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컬럼 25%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3배인 이거. 자, 이것을, 여기 디자인상 나중에 이제 자주 볼 텐데, 부트스트랩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주 볼 텐데, 미리 정해진 클래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컬럼이 25%일 때, 또 75%일 때, 플로트를 레프트로 하고, 위스는 25%로 하고, 이 75, 이 클래스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75%로 하고. 그 다음에 이 row, .row라는 이 클래스명 뒤에는, 그 뒤에는 컨텐트를 다 이제 없애고, 깨끗하게 empty string으로 하고, 디스플레이를 이제, 바로 이 부분 디스플레이 테이블, 이 부분 테이블은 우리가 잘 안 쓰는 건데, 앞에서 많은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바꿔서, 좀 모르는 부분은 이미 알고 익히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또 앞에서 나중에 배울 add media 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CSS3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 스크린이나 프린터라든가 그걸 명시하고 디바이스를, 그 다음에 그 조건이죠. 엔드 조건으로 그것이고, 또 맥시멈 뉴스가 600픽셀. 그 맥시멈 600픽셀 이하면은 여기까지 이런 클래스명들은 뉴스가를 100%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클래스 25%짜리도 100% 차지하는 거고 75% 클래스도 100%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 사이즈가 600픽셀, 자 600픽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픽셀 이하일 때는 한번 600픽셀, 자 600픽셀, 600 맞춰보죠. 이 오른쪽 위에를 보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쪽 있죠. 600픽셀까지는 이렇게 이거나 나중에 이제 25% 차지할 거고 이건 75% 차지할 텐데 폭이 늘어났을 때 지금 이제 폭이 좁으니까 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이어 이제 다른 줄로 나타나는 거예요.
600 픽셀을 약간 벗어났을 때, 약간 601. 자, 601부터 이제 601 이상이죠. 이걸 이제 이렇게 25% 차지하고 75% 차지하는 그런 클래스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위스 75%, 위스 25% 이런 것이. 이 값도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여기서. 이 미디어 콜이라는 건데 위스를 다 100%도 앞에 25% 75% 이것을 전부 다 100%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화면 사이즈가 600 픽셀 이하일 때. 자, 그래서 미디어 콜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몰라도 되겠는데 불쑥 튀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chapter. 자, 카운터는 이제 생략하고, 화면을 좀 줄여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 건지. 폼에 대해서 금방 다 봤고, 그 다음에 카운터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따로 시험 같은 데서 물어보진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 레이아웃. 자, 웹사이트 레이아웃은 이렇게, 좀 화면을 확대하면은, 헤더 부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 컨텐트,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 대로 이 부분을 좀 바꿔줄 수 있겠는데, 위에 부분은 헤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뭐 컨텐트 부분이 되겠고, 맨 밑에는 이제 부터가 되겠죠. 자, 이것이 레이아웃과 연관된 이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CSS3 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클래스명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에 HTML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시멘틱 의미가 있는 엘리먼트로 태그로 이렇게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CSS 관점에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더 부분. 자, 여기서는 헤더라고 따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엘리먼트를 여기서 따로 안 쓰고 클래스명 헤더라고 이제 디자인을 div를 가지고 이제 했다. 그럼 이렇게 헤더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헤더라는 태그가 따로 있다면 헤더에 대한 바로 이 클래스명이 아니라 엘리먼트명에 대한 스타일 디파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바도 마찬가지. 이렇게 링크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 링크를 시킬 뭐 리스트라든가 A 태그를 가지고 뭐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것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건지. 탑 내비게이션, 탑 nav, div 영역 속에 넣었죠. 헤더는 헤더라는 div 영역 속에 클래스명 헤더 속으로. 이건 내비게이션. 이렇게 별도의 틀린 영역 레이아웃이니까 틀린 영역 그것을 그 성격에 맞춰서 영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의 클래스명의 스타일을 부여한다. 탑 내부 여기 오버플로우일 때 히든으로 뭐 하고 뭐 그다음에 A 그 중에 거기에 속한 A 하이퍼링킹 되는 그런 부분 A 태그들은 플로트 시키고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디스플레이 여기서 이제 인라인 자 인라인 A는 원래 인라인인데 그냥 그대로 디폴트로 이렇게 해보고 인라인 블록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값을 바꿔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호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호버가 됐을 때 그 바꾸는 거. 자, 이런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인티그레이션해서 다른 것들과 응용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콘텐츠가 이제 화면 크기에 따라서 한 칼럼짜리냐, 두 칼럼짜리냐, 세 칼럼짜리냐. 이제 한 칼럼짜리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칼럼짜리는 태블릿 PC라든가 랩탑, 그 다음에 세 칼럼짜리는 이제 데스크탑 PC의 화면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체. 그것을 이렇게 칼럼에 따라서 유스가 이제 3등분 하면은 33%씩 각각의 균등하게 차지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디어 쿼리를 쓴 건데, 각 칼럼이 적을 때는 이제 100% 전체 차지하게끔 하고, 칼럼이. 자,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 미디어 쿼리까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미디어 쿼리 앞에서 나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디어 쿼리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디어 쿼리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다. 참, 결과만 한번 간단히 보고 가겠어요. 자, 화면 사이즈 리스폰시브한 앱 디자인이니까 자, 이렇게 커진다. 여기 사이드에 나올 것이 메인 콘텐트 나올 것이 이것들이 이제 화면 사이즈가 적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티컬하게 쭉 연이어서 나오지만 각 라인을 차지하고 유스가 넓으면은 거기 한 유스 전체 호라이전털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사이드, 메인 콘텐트 사이드가 이렇게. 푸터도 마찬가지 맨 밑에 한번 체크해보고. 자, 이 부분은 리스폰시브한 웹 디자인 미디어 쿼리를 쓰는 부분은 그냥 참고로 쭉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 뒤에 CSS3에서 자세히 다뤄지니까 거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튜토리얼 부분에서는 간단히 그냥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유닛은 단위인데 단위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유스, 마진, 패딩, 폰트 사이즈에 쓰이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길이라든가 10픽셀 또는 EM, 2EM 이런 것들, 앞에서 배운 것들, 픽셀 또는 포인트. 그래서 이제 단위가 앱솔루트냐 또는 절대값이냐 상대값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면 아무래도 화면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 그 값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디자인상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자, 여기서 유닛에 대한 설명이니까 쭉 한번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 픽셀, 또 포인트, 피카. 이것은 한 피카는 12포인트다. 이것에 비해서 relative length는 이제 앞에서는 절대 값이었지만 그 length가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EM, EX, character 이런 거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다 여러분들이 뭐 쓸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거 EM, 뭐 VW, 또 percent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것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뷰포트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 크기니까, 화면 크기. 그래서 그 뷰포트의 크기가 전체가 얼마다 그러면 1 뷰포트 유스는 그것의 퍼센티지니까 1%. 그럼 전체에 따라서 그 퍼센티 길이가 나온다. 50cm면 0.5cm. 자, 그것을 지원하는 랭스 유닛에 대한 지원 첫 번째 브라우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따라서 유닛도 지원하는 것이 조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specificity. specificity는 여기 좀 많이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구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구체성. 뭐 특이성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있지만 특이성보다는 구체성이 더 맞는 번역인데, 여기 의미하고 연관돼서 보면은, 자, CSS 어떤 구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이 디파인 됐을 때 어떤 놈이 먹히느냐,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성, 어떤 놈이 더 구체적이냐, 구체성이 구체적인 거,
스페시피시티는 스페시픽 하는 거 구체적이다 이거죠. 스페시픽. 가장 구체적인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스타일로 반영이 된다. 스페시피시티 하이러키가 있는데 먼저 이제 높은 순으로 보면은 인라인이 제일 높죠. 인라인. 그 다음에 아이디명을 갖는 그 아이디가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니까 이게 좀 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이라든가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슈도 클래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이고, 엘리먼트, 그 다음에 슈도 엘리먼트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러키가 프라이어리티 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스페시피시티의 구체성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건 무시해도 되겠어요.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어떤 값을 줘서 그 값이 낮으면은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고 그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A가 1이다. 그 다음에 B는 101이다. 여기서 값이 클수록 그놈이 더 여기서 이제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값을 더 구체적인 놈한테 더 많이 준 거예요. C 이놈은 이제 H를 똑같이 H 쪽 보면 인라인이죠. 인라인 스타일링에는 1000을 두고, 그다음에 ID죠. 이건 ID명 컨텐트. 거기는 이제 ID에는 100을 주고, 그리고 H1은 이제 1이고. 그래서 값이 큰 놈이 더 구체적이다. 그놈이 더 프라이어리티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놈이 적용된다. 그런 룰을 설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참조해보고. 자, 예를 들면은 이거 한번 보죠. 어떤 놈이 여기서 최종적으로 먹힐까? 디자인상 반영이 될까? 자, 여기서 ID는 A가 있고, 자, ID A는 뭐죠? 색깔이 그린.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 div 속에 ID A. 그냥 A로 된 것도 있죠. 근데 뒤에 나왔으면 우리가 먼저 나온 것보다 뒤에 나온 놈이 더 먹힐 것 같은데 이놈이 더 구체적이다 이거죠. div 속에 또 id명이 A인 거. 이것은 일반적인 id명이 A인 거고.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지만 이놈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div 속에 id가 A인 거.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다. 이것보다는 이건 이제 attribute selector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id 앞에서 정의한 그 순으로 그것이 먹히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놈이 최종적으로 먹히는 건지, 그 디자인이 반영되는 건지. 여기서 보면은 H1에 클래스가 인트로가 있고, 그냥 클래스 인트로 있죠, 옐로우. 그 다음에 H1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레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H1에 대한 백그라운드, H1도 되고, 그 다음에 인트로 이것도 되는데, 이 중에 이놈이 더 구체적이니까, 그냥 엘리먼트보다는 이 클래스가. 그래서 클래스, 이놈이, 이 디자인이 반영이 됐다. 스타일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튜토리얼에서 마지막 챕터 같은데,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그 느낌표하고 임포턴트 룰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넣어둔 거예요. 이게 느낌표 임포턴트 하면은 많이 이제 쓰는 건 아닌데,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평상시에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다른 뭐 소스가 뭐 이렇다 하면 여러분들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중복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블루, 그레이, 백그라운드 컬러, B가 레드, P가 이렇게 레드, 임포턴트 이렇게 돼 있고, 마이 클래스 다 해당되죠. 마이 클래스.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이 먹힐 디자인이 반영될 건지, 또 아이디가 블루로 된 것도 있고, 아이디가 블루, 마이 아이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느낌표 임포턴트 한 것이 레드인데 백그라운드가 그놈이 전부 다 먹힌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오버라이드 하기 위해서 느낌표 임포턴트를 하면은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반영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소스에 있으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쭉 가서 important. 자, 이런 경우에 뒤에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밑에 바디 부분을 보죠. 바디 P 패러그래프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A 버튼 CSS 튜토리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그 뒤에 것에 또 하이퍼링킹 된 텍스트 이것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맨 마지막 것에 그것에 대한 디자인.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버튼 클래스명 버튼인 것에 대한 여기 프로퍼티 그다음에 값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다 임포턴트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은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설사 mydiv id명이 mydiv 여기 있죠. 그것이 A 이거죠. 그 안에 그 앵커가 이거죠. A 앵커 전부 다 앵커 해당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컬러가 레드고 글씨 이건 글씨 컬러죠.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인데 그 앞에 두 가지를 보면은 두 개 보면은 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P가 이거고 세 번째 이건데 두 번째 것은 그대로 여기 컬러가 옐로우 컬러죠. 이 부분이 반영된 걸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다른 버튼 클래스명을 가진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버튼 클래스명 이것은 여기 임포턴트에서 버튼에 대해서 임포턴트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팔스라니까 어떤 것이 헷갈리는데 FF로 바꿔서 좀 붉은 빛이 나도록 해보면은 자 이걸로 이렇게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버튼에 대해서는 임포턴트 하니까 안 바뀌도록 비록 그것이 하이퍼링킹 된 것에 대한 이것이 하이퍼링킹 된 것에 대한 건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버튼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중에 변경됨이 없이 버튼은 특별히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디자인이 보이도록 스타일링 한 거예요.